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단위호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독특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i라는 자식은 우리가 제곱하면 뭐가 됐었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 i라는 놈이 저 성질 때문에 좀 독특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독특한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은 순환을 해. 순환 내지는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주기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기운동이라는 것은 이게 반복적인 행위가 나온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1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i가 되겠죠. 그리고 i의 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i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i 세제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i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i 곱하면은 i 세제곱, 여기다도 i 곱하면은 i가 돼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i 세제곱을 연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i가 돼. 내지는 이렇게 연산할 수 있겠지. i 제곱 곱하기 i에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렇게. 근데 양변에 이렇게 i를 곱한다는 게 더 낫겠지? 그리고 i의 4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i를 곱해보면은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이 다시 1 돼버리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물론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겠지. i 제곱 곱하기 i 제곱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1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이 된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i를 갖다 곱해주면은 i 5제곱이 될 텐데, i 5제곱은 뭐가 되겠니? 여기다 i 곱하니까 i가 될 거 아니야. 즉 무슨 얘기냐면은 i 1제곱, i 1제곱, 이놈은 그냥 i가 되는 건데, 우리가 i 5제곱도 i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다 양변 i 곱해보면은. 뿐만 아니고 여기다 다시 한번 i를 곱해보면은 i 6제곱은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즉 i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7제곱은 결과적으로 i의 7제곱 같은 경우에 i 곱하면 i 세제곱과 같잖아. 그치? i 세제곱, 즉 i 7제곱도 마이너스 i가 돼. 그럼 i의 8제곱 어떻게 되겠어? 또 1이 되는 거야. 또 i를 곱해. 그럼 i의 9제곱, i의 우리가 10제곱, i의 11제곱, i의 12제곱.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연산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놈들이 순환을 하게 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놈들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 우리는 주기운동이라 부르는 거야. 되겠어? 자, 우리가 앞으로 수학에서 규칙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규칙성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기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기운동을 하는 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의 주된 강의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 i의 거듭제곱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i의 100제곱이 나와.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i 4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i 101제곱이라고 할까? 101제곱. 그러면 이놈은 i의 101제곱이라 하면은, 자, 우리 4제곱에다가 몇을 곱해? 25제곱 하면은 i의 100제곱이 되잖아? 거기다가 i 곱해주면 i 101제곱이 되는데, 이 i 4제곱이 1이 돼버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i다 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거듭제곱이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된 거야. 근데 쌤이 지금 요렇게 풀 수도 있지만, 오늘은 자, 이렇게 푸는 거, 앞으로 이제 주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이런 주기운동 같은 경우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아주 효과적이게 되는 거야. 나눗셈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4개씩 묶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4개씩 묶었다. 묶음에 관련된 연산이 바로 뭐야? 묶음에 관련된 연산. 묶음에 관련된 연산이 바로 나눗셈이라고. 이거 내용 모르는 분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9 나누기 만약에 4라는 말이 있다면은 이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있을 때 이 연산의 의미가 뭐냐면은 9개를 4개씩 묶어보면은 몇 묶음이 나오니? 이걸 의미하게 된다고. 몇 묶음이 나옵니까? 2묶음이 나오고 나머지가 1 되는 거지. 그치? 지금처럼 묶음에 관련된 연산은 바로 나눗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 놈 역시도 4개씩 반복되니까 여기 보이는 이 지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기 4와 어떤 관계가 있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1 같은 경우 나누기 4를 해보면은 첫 번째 놈을 놓고 얘기해 볼게. 1 같은 경우 나누기 4 하면은 몫이 0이 될 수 있어. 목은 0이 될 수 있는 거야. 목 0 되는 거 모르는 분들 많아. 1. 그래서 나머지가 1 되죠. 자, 뿐만 아니고 여기 5 보이니? 5 보이지? 5도 4로 나눠보면은 몫이 1이 되면은 나머지가 뭐가 되니? 1. 자, 저기 9 보이지? 9도 4로 나눠보면은 몫이 2가 돼서 나머지가 1. 이게 되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놈들을 갖다 4개씩 묶었을 때 보이는 이놈들을 갖다가 지수를 4로 나눠보게 된다면은 요 위쪽에 있는 새끼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 4로 우리가 나눠보면은 그 몫은 누군지 모르니까 Q라고 본다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1자리가 되는 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그치?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까? 얘는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 나누기를 4로 해보면은 몫이 만약에 Q라고 한다면 이거 전부 다 나머지 몇 자리들이니? 2가 된다는 거고, 이놈은 자 4로 나눠보면은 자 나머지가 몇이 돼? 3이 되고, 이놈은 4로 나눠보면은 나머지가 몇이 돼? 우리가 0이 되는 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4개씩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놈들은 이렇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일치한다. 얘는 나머지 1이고 얘는 나머지 2고 나머지 3이고 나머지 0이다. 이렇게 일치한다는 특징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만약에 i의 101제곱을 갖다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풀 수 있어? 아까처럼 얘를 갖다가 i의 4제곱 거기에 25제곱 곱하기 i 이렇게도 연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101을 갖다가 4로 나눠보는 거야. 4로 나눠보니까 4, 2, 8. 그럼 20이니까 4, 5, 20.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i 101제곱은 누구랑 연산경과 같을 수밖에 없었어. 나머지 1인 놈. 나머지 1인 놈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1이잖아. 그래서 얘는 i1과 같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기운동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 주기 문제, 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원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기에 관련된 규칙성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주기 문제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 4개씩 반복되면은 4로 나눈다. 만약에 그럼 5개씩 반복되면은 5로 나누는 거야. 7개씩 반복되면은 7로 나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그놈의 거듭적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자, 뿐만 아니고 합의 형태도 나올 수 있어. 합의 형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더하기 i의 6제곱 더하기 i 7제곱 더하기 i 8제곱 더하기 i의 9제곱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할까? 그냥 많은 거 합시다. i의 뭐 우리가 102제곱 이런 거 물어본다면은 이런 거 역시도 그냥 연산하지 마시고 이 i 자체가 4주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4개씩 묶어서 연산해주면 문제가 좀 편해지게 되는 거야. 빠졌네. 5, 6, 7 5, 6, 7 8 이런 식으로 4개씩 묶어주면 연산이 편해지는 거야. 그치? 자, 이때 우리가 5, 6, 7, 8은 이놈은 i 1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잖아. 얘는 뭐야? i 제곱, 얘는 i 세제곱과 같을 것이고 얘는 i 4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이 일치하니까. 즉, 이 4개씩 묶었을 때 이 합들 역시 그 값이 동일해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거 하나만 연산하면 될 텐데, 요 i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지? 마이너스 i고 보이지? 얘는 뭐야? 1이잖아. 그럼 쑥 더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0이 돼버린다고 이놈은 이렇게 0이 돼버린다고.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0 될 거 아니야. 그럼 4개씩 묶을 때마다 0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저 102를 갖다가 4로 나눠서 몇 묶음이 나오는지 보면 될 텐데, 자 25묶음 나오고 나머지가 2잖아. 그럼 이 말은 한 묶음당 0이니까 0을 반복해서 25번 더하고 2개 남으니까 남은 떨거지 써주면 되는 거야. i의 101제곱 더하기 i의 102제곱 이렇게. 근데 i 101제곱 역시도 뭐가 되는 거지? i 101제곱 역시 i 1제곱이 되고 이런 i 제곱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따라서 얘는 i-1이라고 간단히 연산하기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주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곱의 형태 물어봤을 때도 나머지를 이용하고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런 연속된 합을 물어볼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4개씩 묶어서 연산해주면 연산이 훨씬 편해지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그치? 묶음의 연산을 하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되겠지?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치? 자, 이해를 해야 돼.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설명이 끝난 게 아니라서 그 다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 그 특별한 복수수를 좀 얘기해야 돼서.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합니다. 쌤이 끄도록 할 거예요. 잊지 마.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이상하게 풀면 혼난다, 아주 그냥. 알겠지? 자, 이 주기 문제는 수능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라고. 그 문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지울게. 그쵸? 자, 그렇다면은 그 특별한 복소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 거듭 제곱에 이제 복잡한 현상이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놈의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놈의 희한한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복소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놈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잠깐 정리하고 할 거야. 자, 그거 보면은 특별한 복소수라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어? 안 그러면은 별것도 아닌 것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자, 특별한 복소수. 자, 복소수라는 것은 A 더하기 BI 해서 우리가 요 A를 갖다가 실수부라 부르고 요 B를 갖다가 허수부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복소수가 많냐? 많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이 두 가지에서 역시 이마저도 두 번째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첫 번째는 출제가 잘 되니까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별한 복소수냐 하면은, 자, 실수부의 절대값에다가 실수부 절대값과 허수부 절대값에 B를 갖다가 따져보면은 실수부 대 허수부가 1대 1이 되는 희한한 놈들이 있습니다. 1대 1이 되는 희한한 놈들이 있어. 이 놈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제곱하면은 순호수가 돼, 이놈들이. 순호수. 그치? 제곱하면 순호수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제곱하면 순호수가 된다는 성질. 그치? 되겠어요? 제곱하면 순호수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실수부 대 허수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제곱하면 순호수 요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지게 될 거야. 그렇지? 자, 이걸 계속 거듭해서 곱한 것보다는 우리가 순호수를 거듭해서 곱하는 건 큰 무리가 없잖아. 그렇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1 플러스 i에 여러분한테 100제곱 이런 게 나오면은 얘를 어떻게 해? 1 플러스 i 제곱에 50제곱으로 바꿔서 왜 이렇게 하냐고? 제곱하면 순호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기 훨씬 편하다는 거야. 즉 이걸 전개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 1 플러스 2i 더하기 i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마이너스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2i의 50제곱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 2의 50제곱 곱하기 i 50제곱이 되는데 i 50제곱 방금 배웠잖아. 4로 나눠보면 나머지 몇 자리야? 응? 2가 되는 거지. 4로 나눠서 나머지 2. 그럼 따라서 얘는 2의 50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50제곱이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연산할 때 사용한다는 거야. 되겠지? 되겠어? 되는 거 맞아? 그치? 되겠지? 자, 지울 거야. 자, 지운다. 그치? 얘도 적어 놓은 게 좋아. 자, 아무튼 잊지 마. 기억만 잘하면 쉬우니까. 자, 두 번째는 실수부대 절대값, 실수부의 절대값 대 허수부의 절대값. 허수부의 절대값이 1대 루트 3이 되는 놈이 있어. 응? 이놈. 자, 얘가 옛날에는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 자, 그래도 알고 있어. 자, 어렵지 않으니까. 실수부 대 허수부가 1대 루트 3이 되는 복소수가 있는데 이놈은 제곱이 아니고 세 제곱하면은 실수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 나오면은 세제곱해가지고 그 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한테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루트 3i 맞지?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100일 뭐 할까 쉬운 걸로 하지 뭐 60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60제곱. 그치? 그러면은 이거 풀 때 뭐 하냐면은 자, 세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야.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제곱부터 구할게.
그럼 제곱을 구해보니까 우리가 4분의 자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루트 3i 더하기 3i의 제곱 이게 될 테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이게 되겠지. 그럼 2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보면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게 될 테니까 자 이미 제곱 구해놨으니까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게 되지. 그러면 이거 이제 곱할 텐데 분모끼리 곱하니까 4가 되고 합차의 공식이잖아. 요놈 제곱 순서를 바꿔봐. 요놈 제곱 마이너스 요놈 제곱 된 테니까 이놈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놈 제곱하면은 3i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게 될 텐데 요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돼버리지. 되겠어?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놈을 어떻게 풀어? 자 2분의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에 몇 제곱? 20제곱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의 20제곱 돼서 연산은 1 이렇게 간단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복소수 치사하지만 이게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 이놈을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아. 되겠지? 자, 두 번째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했는데 보신 것처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얘 하나 적어 놓고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자, 좋아.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했었어. 특별한 복소수보다는 방금 전에 우리 처음 얘기했던 주기에 관련된 문제. 이 주기운동 유형을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묶음 연산, 즉 나눗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를 잊지 말아달라고. 확실히 공부해. 대충 하지 말고. 알겠지? 어설프게 공부한 다음에 자꾸 문제 풀라고 하지 말라고.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끄도록 하겠습니다. 끌 거야.